수량이 좀 적다 아니면 출수가 안 된다 이런 상담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여과제를 어떤 순서로 어떤 양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잘못된 예를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렴한 여과기들도 있고 비싼 여과기들도 있고 한데 AIM으로 결국은 오시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야튜브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AIM 221호 제품명 클래식 350을 설치하는 동영상을 찍을 거예요. 언박싱만큼이나 가장 설레는 순간이 제품을 설치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사소한 동작을 해야 되고요. 준비물이 필요해요. 퍼터 칼이나 가위가 있으시면 돼요. 다른 여과기들도 뭐 호스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칼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아래쪽이 입수 부분, 위쪽이 출수 부분이에요. 이거를 바로 에다가 연결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스를 좀 잘라서 해야 되는데, 길이는 많이 안 자르셔도 돼요. 보통은 한 이 정도? 제가 손가락이 짧은 편이긴 한데 손가락 한 검지 한 이 정도 길이, 손가락 한 개 길이? 이 정도 길이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게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입수, 출수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잘라야 돼요. 손 안 다치게 조심하시고요. 두 개를 잘랐어요. 너무 짧아도 안 돼요. 길이가 너무 짧으면 이걸 끼웠을 때 이것끼리 이렇게 딱 맞붙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는 좀 주고서 자르셔야 돼요. 입수 쪽에 먼저 한쪽을 씌워주시고, 요걸 사선으로 자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일자로 잘라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조여주시고 이렇게 물이 새지 않게 밸브를 돌려서 잠가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똑같이 끼우셔가지고, 굉장히 빡빡해서 잘 안 들어가요. 너무 성질내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너무 힘줘서 하면 이게 똑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똑같이 밸브를 잠가서 물 새지 않게 꽉 조여주시면 되고요. 양쪽을 다 밸브를 다 잠가서 물이 안 새게. 호스가 입출수 호스 따로 안 나눠져 있고 이렇게 길게 하나로 돼 있어요. 이거를 절반 정도를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쪽이 조금 더 길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쪽이 좀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래도 대충 엇비슷하게 한 절반 정도를 잘라주시면 돼요. 자르셔서 좀 편하게 작업해볼까요? 밸브를 하나씩 빼고, 분리가 되는 거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끼워주시고, 똑같이 밸브를 감아서 조여주세요. 나머지 한 개도 만들어 주시고, 이걸 바로 연결하기 전에, 이게 입수 파이프예요. 짧은 쪽이 있고 긴 쪽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 짧은 쪽을 물에다가 담가서 쓰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긴 쪽이 물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낙차를 이용해야 되는 여과이기 때문에 짧은 쪽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입수 포인트가 수조에서 상당히 높게 위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누르는 수압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입수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고요. 입수가 제대로 안 되면 공회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긴 쪽을 항상 물에 넣어서 사용하신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바닥재를 깔아가지고 이게 여기 나중에 입수망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바닥에 닿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잘라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자르시더라도 너무 높게 자르시지 마시고 입수 포인트는 항상 저면에 위치하도록 바닥재에서 한 1, 2cm 정도 떨어뜨린다는 생각으로, 높이를 그 정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파이프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잘 안 들어가요. 물 새는 것보다 낫죠. 힘든 게. 필수 파이프는 요 짧은 우산 손잡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부분을 끼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어떻게 연결을 하냐, 이렇게 돌리는 것도 없는데 출수 호스랑 레인바를 연결하실 때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호스를 조금 잘라가지고 연결을 해 주셔야지 돼요. 호스를 요거는 조금 더 짧게, 길면은 처지거든요, 레인바가. 이 끝부분에 이 호스 먼저 끼워주시고, 여기 레인바가 있는데 레인바에 이 긴 부분이 있어요. 구멍하고 이 끝부분 간격이 더 긴 부분을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부품이 하나 있는데, 이 까만색 버튼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 끝부분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이 이쪽으로 나오겠죠. 이쪽으로 안 나오고. 나사산이 있지만 그냥 꼭 눌러서 끼우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이걸 이제 출수 호스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입수망인데, 이 입수망은 입수 파이프 끝에다가 끼우시면 돼요. 구멍이 좀 더 클 거예요. 근데 어차피 12, 16mm랑 16에 22mm랑 공용으로 쓰는 입수망이기 때문에 조금 떠도 상관없거든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끼워주세요. 꾹 눌러서 끼워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게 출수 파이프, 입수 파이프 동작이 끝난 거예요. 출수 부분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입수 부분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수조에다가 여과기를 설치할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이렉트로 수조에 여과기를 설치를 해 볼게요. 일단 여과기를 수조에 설치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수량이 좀 적다, 아니면 출수가 안 된다, 이런 상담을 받을 때가 있는데, 여과기를 이 수조하고 같은 레벨을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압을 받지 못해가지고 권장하는 높이 차이는 1.5m예요. 안정적으로 수류를 돌릴 수가 있고 출수량에 이상이 생기지가 않아요. 저희는 바닥에다 놓고 설치를 할 건데요. 설치를 하시기 전에 밸브를 먼저 잠가 주세요. 내부를 밀폐된 진공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걸게 되면 레인바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단 레인바는 탈착을 시킬게요. 레인바는 탈착을 먼저 시키고 출수 호스를 넣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시기 전에 출수 밸브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입수 밸브를 열어주세요. 보통은 수압차가 있어가지고 물이 저절로 여과통 안에 차오르게 돼 있어요. 출수 호스에서 수면 위 정도 되는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물이 안 차오를 때는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호스를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물이 또 저절로 들어와요. 지금 이거는 안 들어오고 있지만 이럴 때도 오히려 잘 됐어요. 설명하기에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데, 입으로 살짝 빨아들이시면 돼요. 한번 물이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물을 채워놓고서 연결을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임펠러가 헤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뚜껑을 덮었을 때 그 부분에 공기가 차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출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과통에 물을 역으로 받아가지고 수조까지 올라가게 해놓은 다음에 설치를 했을 경우가 출수량에 이상이 안 생기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좋은 방법이 돼요. 이렇게 물이 쭉 올라가거든요. 이 수조 물 높이 정도 되는 높이에서 멈춰요.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전원을 연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임펠러가 헛도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먼저 작업을 해놓고 가동을 시키면 여과통에 물도 가득 찬 상태고, 그래도 기포는 남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스펀지 여과제가 들어가 있을 건데, 스펀지 여과제 물이 차오른다고 해도 그 내부에는 공기방울이 남아 있을 수가 있고요. 스펀지 말고 여과제를 쓰신다고 해도 여과제 틈새 기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가동을 하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요. 지금 뭐 소음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아직 소음이 있는 상태예요. 기포도 남아있는 상태고, 이럴 경우에 이렇게 기울였다가
기포가 올라가는 게 동영상으로 확인되실지 모르겠어요. 기울였다가 세우고, 기울였다가 세우고 반복해서 기포가 더 이상 안 올라올 때까지.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기울여도 물이 새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예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도 물이 새지 않아요. 완벽하게 기포를 빼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느 정도 기울였을 때 그래도 최대한 많은 기포를 빼준다는 생각으로 기울였다 세웠다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 방향을 이렇게 기울이면서 뭐 멱살 잡듯이 이렇게 흔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포가 어느 정도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울여도 기포가 안 올라갈 때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설치하시고서 한동안은 약간 미세한 진동음이 있어요. 모터음이. 새 제품이기 때문에 한 짧으면 이틀, 길면은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약간 미세한 소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소음은 많이 잦아들게 되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조용한 상태가 돼요. 이렇게 출수가 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계속 나온다 싶을 때 입수 파이프 쪽에 이 연결 부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도 약간 기포가 조금 맺혀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여기 물길이 이렇게 쪼로로로 생기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밀착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살짝 손으로 밀어내듯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듯이 밀착을 시키시게 되면은 이게 더 바싹 밀착이 되면서 공기 방울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없어지면 뺐다가 다시 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듯이 밀착을 시키면 공기 방울은 없어져요. 들어가는 물길은 이제 막힐 거예요. 그 공기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수 부분은 바닥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이 정도 높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여과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는 알아봤고요.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과기 안에 들어있는 여과제 스펀지만 사용을 한 거고요. 여과제 구성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건 이런 스펀지 여과제예요. 이 여과제를 놓고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좀 더 효과적인 여과를 위해서 여과제를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도 그거를 권장하거든요. 이 여과제를 어떤 순서로 어떤 양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이 불들 1호를 기준으로 이 여과통에 들어가는 물 양이 대략 한 4.8리터가 되고요. 여과제는 여기서 한 4리터 정도를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선은 여과의 순서는 물리에서 생물학 여과로 진행되는 게 맞아요. 그 물리 여과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건더기들, 뭐 응아라든지 아니면은 사료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먼저 1차적으로 걸러주고 최대한 물만 남은 상태에서 생물학 여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암모니아라든지 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에하임의 여과제가 두 가지 종류를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 가지 여과제가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거, 이거는 에하임에서 나온 매크라는 여과제예요. 마카로니 같이 생긴 여과제인데 1리터 단위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동그랗고 원통 형태. 이게 물리 여과를 해주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뭐 못 들어보신 사람은 없겠지만 서브스트라트 프로라는 여과제가 있어요. 부채 형태의 여과제고, 이 형태가 부채인 거는 여과 박테리아가 표면에 가장 많이 되도록이면 많이 서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형인 거고요. 그리고 수질 pH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주 훌륭한 여과제예요. 짝퉁도 많아요. 이제 어떤 순서로 구성을 할 거냐 하면은 이 기본 구성품 안에 이런 라티스 망이 있어요. 발톱이 아랫부분을 향하게 해가지고 아래 하나를 깔아 주시고요. 여과제 구성을 하기 쉽게 1리터 단위로 포장이 돼 있어요. 물리 여과제를 많이 채우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어항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해요. 저는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
여기 먼저 담아주세요. 보통은 사용하시기 전에 물로 한번 세척해 주시는 걸 권장해요. 저는 일단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게 나중에 청소하게 되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양파망이라든지 그런 망에다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담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주 좋아요. 굉장히 청소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저는 권장해드려요. 그리고 일단 물리 여과제를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파란색 여과 스펀지 요거로 부분을 한번 해주세요. 이 스펀지는 가장 기초적인 물리 여과와 생물학 여과를 해주는 역할이에요. 요거는 댐퍼 역할을 하고요. 이거 한 장을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서프스트라트 프로 요거를 대략 2리터에서 3리터 사이를 넣어줄 거예요. 이 여과제도 한번 물에 세척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분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한번 세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리터에서 3리터라고 말씀드렸는데 둘둘 131 경우에는 여과제가 더 조금 들어가고요. 둘둘 17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가요. 둘둘 1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2리터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넣으면 조금 더 넣을 수 있지만은 한 2리터 정도만 넣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2리터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라티스를 바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과솜을 꼭 덮어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여과제들이 부스러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마모가 되고 그러면 부스러기가 되고 그 부스러기들이 여과솜이 없으면 바로 돌고 있는 임펠러 챔버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 안에 상처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음이 생겨요. 점점 이 여과솜을 쓰면 대신에 찌꺼기들의 여과솜에 걸려서 나중에 출수량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여과솜을 빨아서 재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이게 너무 너덜너덜하거나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는 새 거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오래 쓰시려면 여과솜을 꼭 쓰시고요. 그리고 여과솜 쓰실 때는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위에 부분에다가 이제 여과솜까지 넣으셨으면 그 헤드하고 간격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라티스망을 마지막으로 올릴 거예요. 근데 아까 맨 바닥에다가 설치할 때는 발톱이 아래쪽을 향하게 했는데 맨 위에는 발톱이 위쪽을 보게 설치를 해주세요. 그 기본 여과제 중에 까만색 활성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활성탄은 여과솜 위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물 잡힐 때까지만 쓰시면 돼요. 물 잡히고 나서는 빼고 쓰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빼셔도 상관없고요. 넣고 쓰시다가 물 잡혔을 때 빼고 쓰시면 돼요. 왜냐면 활성탄이 있으면 뭐 약품 같은 거를 넣거나 그럴 때 이게 활성탄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잡힐 때까지만 쓰시길 권장하고요. 아티스까지 설치한 다음에는 이제 이 위에다 헤드를 결합을 하시면 돼요. 헤드를 결합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수 쪽 밸브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입수 쪽 밸브를 열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역순으로 차서 올라가서 물이 수조 높이까지 올라간 걸 확인한 다음에 전원을 연결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무리 없게 쓰시면서도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이에요. 조금 쓰시다 보면은 어항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 가장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잘못된 예를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여과제를 무조건 가득 채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석스프로만 가득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석스프로가 너무 제가 석스프로가 원형인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여과 박테리아가 표면적에 많이 서식하게 하기 위해서 구형인 거라고. 근데 너무 빽빽하면 그 여과제들끼리 서로 붙어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과 박테리아가 붙어있을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과제가 꽉 채워져 있다고 해서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너무 꽉 채워져 있으면 수류가 제대로 돌지가 않아요. 물이 콸콸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수기가 아니니까 여과기거든요. 여과통 안에서 여과 작용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과통 내부에 머무는 시간도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여과통 내부에서. 그러니까 물기를 막으시면 안 돼요. 출수에도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여과 효과도 그렇게까지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되겠고요. 좀 더
심화해서 들어가게 되면 서브 필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스탠다드한 방법만 알려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 채널 계속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기획해 놓은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욕설은 사양할게요. 제가 멘탈이 약해서 더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요청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영상 끝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 저렴한 여과기들도 있고 비싼 여과기들도 있고 한데 AIM으로 결국은 오시게 돼 있어요. 여과기를 계속 쓰시게 되면 집안에 눈치가 보이시는 분들은 항상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락보다는 용서가 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다른 제품의 언박싱 영상으로 감사합니다.